딱 찍었는데 이래서 150이 나왔어요. 150. 50분한테 뭘 먼저 물어봐야 돼요? 어? 그렇죠.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메디컬 팀이기 때문에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실무에 관계된 내용들을 하게 될 거고, 그 내용들 자체가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같이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먼저 시간을 갖는 거는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세계된 교육자 정책 수련회 때 저희 메디카 처치에서 발표했던 상반기 사역 보고가 있는데요. 사역 보고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위드 성도 케어 처음 시작하자마자 첫날 찍은 사진으로 표지를 삼았고요. 순서는 상반기 메디컬 처치 사역 보고, 다음에 사역 계획, 다음에 감사 및 부탁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교역자분들, 선교원이나 전도단 간사분들 해서 한 100명 정도에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자, 사역 보고를 먼저 하면 크게 상반기에 헬퍼를 임명했고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때까지 실무교육 1차, 2차, 3차를 했고, 그 사이에 위드 성도 케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서 의료 목회 상담, 건강 상담, 진료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여러 부서와 행사에 우리가 크고 작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역자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는 헬퍼 임명 및 오리엔테이션은 2월 13일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날 여러분 처음 오셔서 너무너무나 뿌듯했고 반가웠습니다. 네, 옆에 없는 분들 좀 챙겨서 찍으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잘 썼죠? 세계되는 파라볼라노이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 메디컬 처치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내용이고, 항상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나시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전해주셨죠? 처음에 그때만 해도 역시 방역을 계속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교회 방역과 반려체도 손소독을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헬퍼들이 또 정착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첫 번째는 메디컬 헬퍼의 개념과 역할, 조직 소개에 대해서 4월 3일 날 했네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메디컬 헬퍼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 세계된 교회 교구가 있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계된 교회 교구는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극성맞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극성맞은데 하나님의 그 열심 정말 대단한데, 2년 반 전에 메디컬 처치가 이렇게 딱 됐죠. 제가 첫날 정책수련회 가서 처음에 딱 섰을 때 첫 멘트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2살 반짜리 아기가 여기 앞에 나와서 발표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너무 귀엽고 그렇죠? 실수해도 용납이 다 되고 다 귀엽잖아요. 메디컬 처치가 지금 2살 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2살 반짜리 아기인데, 이 메디컬 처치가 이제 그동안 잘 해왔는데, 이 교구와 메디컬 처치 사이를 연결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메디컬 헬퍼입니다. 지금 헬퍼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개념에서 교구와 처치 사이 메디컬 헬퍼가 하나가 돼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은 성도를 섬기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목적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에는 의료 전달 체계가 따로 있고,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의료 전달 체계는 굉장히 우수하고 전 세계 어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의료 전달 체계예요. 그것을 이제 본받아서 세계되는 메디컬 처치의 의료 전달 체계를 이렇게 꾸며봤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헬퍼와 불교 사역자가 우리 상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상담은 여기 상담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해결 안 되는 것은 이제 메디컬 처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교회 내에 의료진과 병원 연계도 하고, 3차 병원 협력 센터를 주고, 그다음에 의료 전달 정보 최신 방역이라든가 진료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그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노력과 또 여러분이 잘 해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저희 메디컬 처치에 대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메디컬 처치 하이브리드 팀을 조직을 해서 팀을 8개로 나눠서 팀장을 세우고, 팀은 교구별로 이렇게 잘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가 있고 헬퍼를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있던 기존의 메디컬 처치 팀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총 8개의 팀으로 이렇게 팀장과 헬퍼와 팀원이 하나가 되게 팀을 세웠죠.
그래서 결론은 메디컬 처치 하이브리드 팀이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죠. 1번 1팀부터 8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 팀에 속한 헬퍼들과 팀원들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은 이제 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무 교육에는 이제 위드 성도 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4월 24일 날 저희가 했네요. 의료 목회 상담의 활성화, 그다음에 메디컬 처치 센터 개방, 이거 해서 지금 센터가 개방됐죠. 실무 교육을 하겠습니다. 실무 교육을 했죠. 성도를 위한 건강 강좌, 저번에 그 CPR, 즉 뭐죠? CPR 선생님들 영어가 익숙해서 그래요, 제가. 네? 메디컬 처치 진료실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내용들이 지금 실제로 다 하나씩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일단 위드 성도케어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교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교구가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몇몇 성도분들은 이 접촉점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아요. 즉 교구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돌아가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경우는 이 교구와 성도를 연결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 두 개가 돌아가기 위해서 새로 들어가는 톱니바퀴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학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이 도출이 되면 저희가 메디컬 처치가 이 사이를 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구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돌릴 때 저희가 그 보조에 맞춰서 메디컬 처치를 돌리면 이 메디컬 처치가 이 성도의 가장 아픈 부분, 필요한 부분,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줌으로써 교구의 활동이 성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구의 교육자와 성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디컬 처치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유도 성도 케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방전이죠. 돌아가기 시작하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이 돼서 이건 완전히 충전이 되면 유도 성도 케어가 되고, 위도 성도 케어로 인해서 한 성도가 온전하게 서게 되면 비로소 그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담임 목사님의 권위와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와 같이 한 지체로서 우리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너무나 잘 활용하는 귀한 사역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위대의 위치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 실무교육 3차 기억나십니까? 가장 액티브하고 왁자지껄했던 우리 김무영 교수님이 우리 김윤기 안수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동영상 다 보셨죠? 그 동영상은 제가 그때 참석하는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동영상은 의사인 내가 봐도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이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또는 세이든 교회가 성도들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할 때 이거를 링크를 좀 줘라. 내용 자체가 너무 좋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나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거의 400몇 회 정도 올라가 있어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내가 그 많은 그 CPR 강의도 보고 했지만 저렇게 환자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정말 목사님께서 너무 아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말 좋은 영상도 되었고 많은 사역자들한테 큰 도전도 주고 사역자들의 피드백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한 사람 한 영혼 살리는 것을 열심히 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식사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집에서 애들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근데 이거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메디컬 처치 팀원으로서 한 사람을 실제로 살린 것이 있으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예스러운 일이고, 그건 메디컬 처치 이름으로 큰 상을 줄 거니까 호시탐탐 노리세요. 누구 쓰러져 있나.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굉장히 큰 감명을 주었던 장면입니다. 교구와 헬퍼와 메디컬 처치, MC가 메디컬 처치인데 이것이 의료 목회 상담이, 이것은 상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8명의 팀장을 통해서 전 교인들 중에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상담을 신청을 받아서 상담 팀장 내에서 이제 그것을 의논을 하고 가장 좋은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상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에만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층의 메디컬 처치 센터에서 일반 건강 상담을 하고 있고요. 2층 의무실에서는 진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메디컬 처치가 방역 이외에, 이제 방역은 이제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역 이외에 하는 것입니다. 자, 뭐 다 아시겠지만 건강 상담은 1층 메디컬 처치 센터에서 시간은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상담 내용은 뭐 혈압, 혈당, 키, 몸무게, 체지방 지수, 뭐 인바디, 그다음에 의료 책임 및 병원 이용 안내 등을 하고 있고요. 건강 진료 상담은 2층 메디컬 처치 의무실에서 하고 있고, 기본 응급 처치, 대증 치료, 의료 상담 및 조치를 하고 있어요. 두 텀씩은 다 돌았을 텐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보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우리 영역을 어떻게 개척하는지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진들 우리가 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쭉 공유를 했습니다. 2층 의무실에서의 했던 일들. 자, 이제 이게 5월과 6월 두 달간의 의료 목회 상담, 상시로 하는 의료 목회 상담의 이제 보고서인데요. 총 15건을 해서 상담 신청서가 10건으로 접수됐고, 직접 상담 요청이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상담 의뢰자는 상담 팀장으로 직접 의뢰된 경우가 많았고, 교역자, 헬퍼, 기타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 됐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상담 의뢰는 헬퍼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헬퍼님들이 교구 교역자와 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이런 의료 목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상담 의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게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구별로 보니까 3교구부터 시작해서 5-2, 6, 8 이렇게 쭉 해서 27교구까지 두 개 이상 건수가 5-2, 6교구, 13교구가 있네요. 그래서 담당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15건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나눠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상담 전 의뢰된 성도가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상담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이제 팀장님들뿐 아니라 헬퍼분들도 이런 의뢰를 받잖아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누구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런 문제로 의뢰를 하고 싶어요라고 여러분께 신청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다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이 메디컬 처치의 의료 목회 상담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담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하려고 이제 팀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실제로 그 상담을 받아야 될 그 환자 분이 아니라 그분의 순장이에요. 그러니까 순장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니까 저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문의를 한 건데, 물론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러면 이런 루트를 취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상담을 다 하는데 그 본인은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굉장히 큰 신뢰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팀장님이든 헬퍼분들이든 제 첫 번째 물어볼 거는, 그분이 이런 상담을 정말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허락하셨어요? 라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담 신청서를 통해 의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데요. 교역자와 헬퍼가 주체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역자와 함께 헬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담 완료 시 상담 일지 작성은 이제 우리 팀장님들께 요구되는 건데, 모든 상담의 완료를 한 후에 그 과정을 다 적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담당 교구 사역자와 헬퍼에게 반드시 상담 결과를 전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헬퍼분들이 어떤 분들을 받아서 상담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 결과를 문서라든가 뭘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나 상담 하시는 헬퍼분들은 그것을 받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같이 하시라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의료 목회 상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5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다음 볼까요? 건강 상담 및 진료 상담이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발표하기 바로 전인 7월 10일까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봉사자분들은 이렇게 총 89명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주셨고, 1층의 건강센터는 이렇게 쭉 보면 86명, 2층 의무실은 74명. 그래서 실주에 거쳐서 저희 메디컬 처치에 방문해서 상담 받으신 분이 총 160명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이거죠. 첫날에는 26명, 점점 떨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개업발이에요, 개업발. 처음에 개업을 하면 여기서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만약 병원의 오너인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한 80명 되는데 환자를 이렇게 보면 원장은 속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도 홍보위원이 되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 언제든지 데리고 오시고, 자기가 당직 안 쓰더라도 언제든지 모시고 오시고, 특별히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여기 와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세대인교회 메디컬 처치가 이런 것도 있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새신자, 오래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견학이라도 한번 시켜주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날짜만 기다리고 와서 달랑 봉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데려가서 좀 하시고, 그래서 개업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60명 정도 했는데 교육자들이 많이 놀라셨고, 또 담임 목사님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래서 이 메디컬 처치가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눈치채셨나 모르겠지만 지난주 이번 주 계속 광고에 떠요. 우리 교회 메디컬 처치 센터에서 위드 성도 케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 광고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외에 이제 교회 내 부서 및 행사 지원을 교육부서에 3월 달에 구급함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서에 저번에 갈 때에 이렇게 의약품을 해서 전도용 소화제, 파스, 해열 진통제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령 거기 가서 문 앞에 걸어놓는 박스 안에 저희가 보낸 소화제, 파스, 해열 진통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노인들이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시 구급함 대여를 해서 성가대에서 야유회 갈 때 이렇게 가져갔고, 안수집사님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 갈 때도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드레싱 세트나 그다음에 멀미제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상 이제 보고를 다 마쳤고, 사역 계획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4차 실무 교육은 이제 오늘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부 수련회 방역 및 위드 성도케어를 위한 사역을 이제 우리가 계속 짜고 있습니다. 12월 달쯤에 독감 예방 접종 봉사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의료목회 상담과 건강진료 상담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거고,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한 상시 교회 방역 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실은 그렇게 크게 안 떠올랐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저희들이 수련회 가는 그 기간대가 피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저희들이 준비할 것도 많이 있고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또 2부, 3부 예배 때 오셔서 봉사를 또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구 교육자님께 그때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구 내 의료적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파악해 달라고 얘기했고, 의료목회 상담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구별 의료인의 발굴 및 교회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각 교육 메디컬 헬퍼와 동역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헬퍼를 추가 임명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도 목양을 위해서 메디컬 처치 사역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이제 교육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와 협조에 진심 감사드린다고 이제 발표를 마쳤고요. 정책 수련회가 제가 이제 한번 네 번째 참석인가 그런데 발표는 처음 했어요. 그동안 기회도 안 줬거든요. 준비를 해갔는데 기회를 안 주셨는데 이번엔 처음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감동 가운데 잘 했고,
메디컬 처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는 부서로서 꼭 필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즉 교회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살려야 되는 이 팬데믹 시대, 이제 곧 엔데믹 시대가 되겠지만 꼭 필요한 그런 그 부서로서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그것을 실현화시키는 부서로서 어필이 됐고, 목사님도 그걸 받아들이셨고 많은 사역자들이 그것을 동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2살 반짜리이지만 굉장히 큰 호응과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더 노력해 주셔서 지금보다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의료 상담에 대한 거 할 텐데, 의료 상담을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의료인이나 비의료인이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상담을 대한 개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돼요? 의료 상담을 왜 하냐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의료 상담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 돌봄을 이끌기 위해서 의료 상담이라고 도구를 끼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료 상담의 알파와 오메가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게 있고, 너무 또 이상한 쪽으로 간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딱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늘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너무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없고, 한도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무엇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해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왜, 어떻게, 무엇,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고,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의 의료 상담 시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께 혹시 메디컬 처치에 관계됐다고 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어떤가요?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주관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분들한테 잘못된 길을 혹시라도 잘못 갔을지라도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정답을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지만 방향을 제시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정확히 제시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의료 상담을 신앙 돌봄으로 이끄는 법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이야기를 쭉 듣고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꼭 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냥 손 잡고, 아니면 안 잡더라도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위로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상담의 내용이 너무 풍성해집니다. 해준 게 없는데 풍성해지면서 그분이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구 전도사님한테 다시 한번 가려는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신앙 돌봄을 이끄는 방법은 상담 후에는 기도와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그 지지, 위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의료 상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딱 2가지만 할 건데,